수험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장종재입니다. 자, 어, 제가 하고 있는 수업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고 수강생들이 가장 원하고 또 개선해 주길 더 바라고 더 업데이트를 바라는 그런 수업입니다. 바로 어휘 특강이 되겠습니다. 그전에 이제 선생님이 가지고 있었던 최우선 복화가 있었는데 이걸 좀 업그레이드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약간의 좀 변화점이 생겼네요. 업그레이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나름 조금 더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자, 선생님이 그동안 해왔던 수업들은 이 최우선 복화와 복화 1400이었어요. 최우선 복화는 이제 좀 접근하기 쉬운 어휘들로 구성되어 있죠. 쉬운 어휘들을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학습함으로써 여러분의 어휘 학습을 도와줬던 프로그램이고 굉장히 인기도가 높았죠. 그리고 이제 이 수업에서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어휘 또는 빈출 어휘들을 맞추기 힘들어서 선생님이 이제 별도로 복화 1400 수업을 특강으로 했었어요. 여기는 이제 빈출 어휘 특강 또는 고급 어휘 특강으로 유료 특강 강좌로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했던 거였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문제집이었죠. 그래서 문제를 푸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처음에 이거 하다가 또 여기까지 해야 되는 좀 학습의 이제 부담량이 좀 늘어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번에 이제 새롭게 이제 어휘장을 만들면서 이 두 개의 과정을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해서 그동안 최우선 복화가 기본 어휘에만 충실해 있다면 이번에 자, 에듀윌 빈출 복화, 정확히 말하면 에듀윌 공무원 빈출 복화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이 단어장을 새로 만들면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여기 기본 어휘에다가 여기 나와 있던 고급 어휘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 최우선 복화에는 수거가 없었어요. 수거가 없어가지고 자, 여기에는 그러니까 기본 어휘, 그 다음에 빈출 어휘, 그 다음에 빈출 수거, 이것들을 구성을 해서 이제 새롭게 이렇게 책자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문제가 따로따로 있어가지고 수험생들의 불편함을 얕은 한 문제집에 통합시켜보자라는 그런 의도 차원에서 만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또 이제 문제 방식으로 돼서 장점도 있었는데 또 처음 접근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느 책을 보라는 거냐라는 좀 수업과 단어장의 좀 괴리성 때문에 수험생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 알았다. 이번에는 단어장과 똑같이 구성해서 수업을 구성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자, 이렇게 새롭게 강좌를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제 에듀윌 빈출 복화 이제 이게 이름이 길어서 그냥 에빈보라고 지금 이름을 붙여보려는데 글쎄요, 별로 이름이 와닿지는 않아요. 그럼 윌출카라고 할까? 애출카?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에빈보라는 닉네임을 붙여서 좀 사용해 볼까 합니다. 자, 에듀윌 빈출 복화 수업을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시작했고, 자, 선생님이 이제 이게 자, 총 50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50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하루에는 50개, 즉 35개의 단어와 15개의 수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진도를 착착 빼볼 겁니다. 약 2,500개가 나오겠죠. 55, 25, 2,500개인데, 여러분들 2,500개를 외운다는 게 부담스러울 것 같지만 실은 같이 리듬을 타면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은 단어를 외워야 돼 라고 하지만 단어 외우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하루에 뭐 50개씩 30개씩 외우는 거 한번 아무런 데이터 없이 아무런 뼈대나 가이드 없이 공부하게 되면요 외우는 것만 2시간. 이거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단어 수업도 들어야 되지, 단어도 외워야 되지, 독해도 해야 되지, 다른 공부도 해야 되지.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만든 겁니다. 이 수업을 들으면은 훨씬 더 공부를 하는데 단어를 외우는데 부담도가 확 줄어들게 될 거예요. 자, 그건 지난 수업들에서 우리가 증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어휘 공부를 같이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어휘에 대한 스트레스 확 날려버리길 바라겠습니다.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같이 이 수업 과정을 잘 따르시면요 단어장 한 달 안에 끝납니다. 여러분들 단어장 한 달 안에 끝내지 못하는 사람들 많죠? 이번엔 반드시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자 3회독 이상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3회독 이상을. 빠른 사람은 2개월 안에 합니다. 지금이 선생님이 좀 촬영하는 이 시기가 6월 말입니다. 여러분들 12월이 될 때까지 많이 본 사람들은요 5회독 이상 봅니다. 5회독 이상은 세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굉장히 많이 들은 사람들 많이 봤어요. 자, 근데 이제 학습법에 대해서 수험생들이 굉장히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선생님 필기하느라고 바빠요 라고 하는 건데, 자 여러분들 이럴 수가 있어요. 1회독 때 필기하고 2회독에 듣기, 그리고 3회독부터 듣기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1회독 때는 일단 들어만 보자, 진도만 빼고 듣기만 하자 라는 것도 도움이 돼요. 처음 이제 어휘를 공부하는데 저는 영어가 너무 바닥이에요 하는 사람들은 쓰지도 마세요. 쓰는 것도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최대한 이번에는 쓰는 것도 적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듣기만 하세요. 그리고 2회독 때 필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암기도 늦지 않아요. 왜? 반복이 중요하거든. 그리고 3회독 때는요, 여러분들 배속을 탁 올려가지고 빠르게 들으신 분들은 2배속도 듣습니다. 1.4배속에서 약 1.8배속으로 듣는 사람들이 일반적입니다. 선생님의 말투가 좀 느리기 때문에 그런가 굉장히 빨리 듣고, 그러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거의 45분에서 50분 수업으로 이 수업을 끊을 겁니다. 지금 1교시만 길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 수업이 바로 2일분이에요. 그래서 총 25강이 될 겁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럼 여러분들 계산해 볼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만약에 1.5배속으로 듣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30분에 듣게 됩니다. 30분에요. 독해, 어휘 이틀치를 보는 거예요. 100개. 물론 100개를 다 보는 건 아니겠지. 선생님이 이제 수업하는 양이 있다 보니까 그 100개 중에 몇 개를 간줄여서 보겠죠. 근데 그 양이 절대 적은 양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것도 있고 중요한 부분은 강조도 되고, 자, 또 단어장 이외의 단어가 나오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굉장히 여러분 효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30분을 듣죠. 근데 여러분들 이 시간이면요, 여러분들이 지하철에서 이동하는 시간, 또는요 커피 마셔서 조금 쉬는 시간, 그럴 때 필기하지 않고 듣기만 함으로써도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친구들은 하루에 한 강씩 들어서 25일에 끝내는 친구들, 25일이니까 토요일 일요일 빼고, 토요일 일요일 빼면, 일요일 빼면은 그냥 한 달에 한 번 듣는 꼴이 되는 거예요. 충분히 물리적으로 가능한 시간이고요. 실질적으로 실행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7월 달에 시작해서요, 11월 달에 너 복화 몇 번 들었니 하면 5번요. 그 이상은 세워보지 않았어요. 이런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점수의 향상은 매우 높고요. 빠른 속도로. 그리고 어휘가 단련이 되어 있으면은 문제를 푸는 자신감이 생겨요. 독해를 완벽하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독해에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단어를 알고 선택지 1, 2, 3, 4에 나와 있는 단어를 알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감 있게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학이라는 것은 다 알지 못하고 일부만 알고도 추리하는 게 우리 어학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어휘 수업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두 가지 안내사항 드렸어요. 이제 기존의 최우선 복화가 이제 곧 닫힐 겁니다. 이제 이 수업은 이제 이게 없어지고 이제 요걸로 집중하고요. 요 어휘 문제집은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나중에 이것도 이제 차차 이제 개편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세대가 올라와서 이제 에듀윌 빈출 복화에 초점을 맞추고 여기서 단어장을 만들고 이제 문제집들은 이제 고급 어휘는 빼버리려고,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빈칸 어휘들을 좀 넣어가지고 어휘 문제집을 새로 개선한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제 필요성을 느껴서 이제 그런 작업들은 연말 또는 이제 내년 봄쯤에 이제 작업을 할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학습법들 여러분들, 자, 필기를 하고 계속 듣기로 가도 좋지만은 힘드신 분들은 먼저 듣고 2회독에서 필기하는 것도 늦지 않다. 편안하게 듣기만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동하면서 휴대폰으로 바로바로 보고 바로바로 학습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덧붙인 말이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이 수업의 특성은 단어를 읽어주는 거고 단어를 설명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입체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되는데, 여기 선생님이 발음을요 미국인처럼 원어민처럼 아주 예쁘게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선생님이 그렇게 외국에서 살아봐서 영어를 유창한 발음을 할 정도는 아닙니다. 예, 뭐 선생님의 개인적인 한계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너무 멋있게 한 발음은요, 철저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인가? 자, 먼저 여기 두 개의 아주 빈출어이가 있습니다. 두 개 철자가 비슷하죠. 첫 번째 단어는요, 이걸 comparable, 이것은 comparable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T 발음인데 실제로 들으면요, comparable처럼 들려요. 이게 유마돼 가지고. 그러면 누구로 구별하는 거예요? 악센트로 구별하는 거예요. 발음보다 더 기억하기 힘든 게 아마 악센트일 겁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것을 comparable 이렇게 해서 발음을 하면은 수험생들이 결국 알아먹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그런 필요 없어. 자, 얘는 comparable, 얘는 comparable 비교할 만한 유사한, compatible 호환이 잘 되는 조화로운, 뭐 이렇게 좀 오버해서 설명합니다. 자, 선생님의 능력의 한계이기도 하지만은 또 우리 수험생들은 여하튼 단어를 잘 보고 오래 정확히 구별해야 될 게 필요하기 때문에 좀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한 부분이 좀 있다라는 것과요. 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indict고요. 이 단어의 발음은 docile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indict라고 발음하면 우리 수험생들은 이 글자가 전혀 연결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선생님은 이건 그냥 철자 그대로 그냥 indict, 가짜 발음을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docil이라고 하면 수험생들이 여기 철자를 보통 이렇게 많이 기억을 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docile 이렇게 글자 그대로 발음해버립니다. 그리고 자, 이 단어들은요, 원래 이걸 N으로 읽지 않고 IN으로 읽습니다. interest, emit 합니다. 근데 내가 이것을 interest 하면 수험생들이 다 이걸로 쓴다고. 안 되겠구나. 자, 독일어식으로 읽자. interest, emit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뭐 emit 이렇게 하지 않고 emit 정확히 이제 또박또박 이른바 한국어식으로 좀 읽는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쪽팔립니다. 영어 선생님들 멋진 발음을 못하고 하지만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시험 잘 보려면은 시험 잘 보는 게 중요하지. 내가 외국인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여러분하고 수업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이제 발음이 좀 깨져 있다는 거, 그런 걸 양해하면서 우리 같이 리듬을 타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선생님이 잠깐 짧은 안내 말씀 여기까지 마치고요. 바로 우리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